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낮에는 무더운 공기가 여전하지만 아침 저녁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수확의 계절인 만큼 풍요로운 한 달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축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등 2개 이상의 발전원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발전소 설치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에너지 시공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사업을 하기에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모집 규모의 2배 이상 몰리는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8월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예산으로 1,3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757억 원보다 421억 원 줄어든 것입니다. 내년 사업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줄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전 정부와 대비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했습니다. 151개 컨소시엄이 모두 참여할 경우 내년 융복합지원 사업의 총 소요 예산 규모는 2,87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2.1배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예산안이 확정될 것이지만 1,336억 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에 151개 컨소시엄 중 적합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어 조성한 전력산업기금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융복합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컨소시엄 신청 수요나 규모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 획일적인 방식으로 수요를 삭감하거나 지자체 또는 시공사에게 자진해서 수요를 줄이라는 등 행정편의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안을 넘어서면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적절한 증액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예상 초과 분에 대해서 수요 조정에 나설 경우 신뢰와 설득력을 갖춘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집행의 일관성 없이 151개 컨소시엄 중 105개 컨소시엄을 추진 후 9월 16일까지 46개 컨소시엄은 순위를 매겨 예비 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더욱이 산업부가 제시한 내년 보조금 지원 규모는 1,500억 원에 불과해 지원 신청액 2,87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기획재정부는 수요 조정에 대한 신뢰와 설득 없이 예산안을 1,336억 원으로 10%가량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2023년 융복합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이 지자체를 뛰어다니며 컨소시엄 참여 신청을 하고 사업을 준비했다며 내년 사업에 참여할 기대가 컸는데 예산 규모가 줄어든다는 소식에 사업자들이 허탈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는 7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확충 방안은 내놓지 않았었는데요. 당시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보 필요성을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비현실적으로 높았다는 의견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융복합지원의 예산 축소가 신재생에너지 예산 축소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특정 사안 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전환 정책 전체를 보는 건 인력 등 업무 강도를 감안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2020년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를 또 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하였습니다. 151개 컨소시엄이 모두 참여할 경우 사업의 총 소요 예산은 2,870억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1,336억 예산을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예산이 1,336억으로 확정되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융복합지원 사업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가한 전 정권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과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따로 떼어 조성한 전력산업기금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및 특정 사안 감사를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미 감사원은 2020년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 3월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를 또 하는 것은 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여 우려됩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자분들, 태양광 업계분들, 태양광 관련된 모든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